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치유와 회복 내용 중 일부인데요.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중독 또는 무서워하는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몸무게 줄이기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볼게요. 먼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몸에는 자신을 경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대부분 신체적인 몸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놀랍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몸이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팔은 자신이 팔임을, 다리는 자신이 다리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팔이나 다리보다 더욱 큰 어떤 것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오감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오감에도 자신을 경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감보다 더욱 큰 어떤 것, 즉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오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준다. 마음에도 자신을 경험하는 능력은 없다. 생각은 자신이 생각임을, 기억은 자신이 기억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환상도, 감정도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보다 더욱 큰 어떤 것, 즉 의식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요컨대 몸에 대한 경험은 오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감은 마음 속에서 경험되며 마음은 의식 속에서 경험된다. 두뇌의 한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몸의 한쪽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몸을 경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 의식이 없으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 마취제다. 마취제로 의식이 없어지면 마음이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식은 이 둘보다 더 고차원적이다. 하지만 의식 너머에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도 있다. 바로 자각이라 불리는 상태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 이것 덕분이다. 자각 상태는 생명 자체가 지닌 에너지인 의식 이면에 강력하고 위대한 에너지장의 한 양상이다.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를 인식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벽이나 바닥, 다른 누군가를 경험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벽과 바닥, 다른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믿음 체계에 제한을 덜 받는 자리, 즉 우리가 진정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준다. 체중 문제 전체도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런데 의식은 마음보다 강력하고 마음은 오감보다, 오감은 몸보다 강력하다. 그러므로 의식을 다루기만 해도 몸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몸은 그저 마음속 생각에 따라 움직일 뿐이므로 의식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면 몸을 지나치게 괴롭힐 필요도 없다. 진짜 문제는 의식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속에 있으므로 의식의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면 몸은 자연히 스스로를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중 문제를 신체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인간의 복잡한 행위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알코올 중독과 십이지장 궤양, 궤실염 같은 다양한 질병 같은 문제들도 신체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래된 행위들을 해결하는 일은 의식의 차원에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법을 시도하려고 하던 일을 멈춰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기법이든 효과를 보려면 일상의 양식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모든 기법은 일상과 잘 어우러질 때 효과가 있다. 생활 양식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 그 효과는 보통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 이 기법은 허기라고 부르던 감각이 일어나면 이 감각과 더불어 생겨나는 생각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특히 허기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떨쳐버린다. 그 대신 곧장 감각 속으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에 내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경험에 딱지를 붙이지도 이름을 부여하지도 다른 어떤 식으로 명명하지도 않고 경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어나는 일을 그냥 경험하면서 감각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다. 의식 자체 속으로 경험하는 일의 내적인 경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처음에는 파블로프식의 조건화에 조종당해서 감각을 느끼는 순간 허기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이 허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종이 울릴 때마다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를 일으키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사실 약간의 노력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 과거에 허기라고 명명했던 감각이 느껴지면 딱지를 붙이지 말고 감각 자체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다. 그저 이 감각에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하되 이 감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내부를 흐르도록 두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든 기꺼이 이것과 하나가 된다. 어떤 이들은 위 속에서 이것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신체적 허약함 같은 것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감각을 느끼든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춘다. 언어로 표현하거나 딱지를 붙이는 일을 그만둔다. 그 대신 내적인 경험 속으로 곧장 들어가 저항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더욱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기꺼이 선택하고 그게 뭐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면 된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감각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물론 허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배고픈 느낌이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느낌은 경험에 대한 저항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느낌과 함께하면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버드나무처럼 저항이 없어진다. 떡갈나무처럼 감각에 저항하고 의지력으로 맞서 싸우려다 부러지는 대신 버드나무처럼 감각과 함께해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실제의 느낌을 받아들인다. 더 와도 좋아 라고 말하면서 더욱 강한 바람을, 더욱 많은 내적인 경험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발성을 더욱 많이 이끌어낼수록 가만히 앉아 내면의 느낌을 받아들이며 함께 할수록 이런 느낌은 더욱 빨리 사라져버린다.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이 기법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그냥 앉거나 누워서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무엇에도 주의를 흐트리지 않고 감각과 함께 하다 보면 몇 분도 안 돼 이 감각이 불현듯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감각이 사라져 버리고 난 후에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간다. 이 기법이 익숙해지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어떤 감각이 일어나면 그냥 앉거나 누워 이 감각에 집중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마치 헛간문을 열어 감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하되 감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허기가 느껴졌을 때 허기,
라는 딱지를 붙인 후 음식으로 이것을 충족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강화되어 결국은 스스로 희생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행동 양식에 휘둘리는 것이다. 이 감각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한 걸음 비켜서서 이 감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유명한 시부도를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승려가 황소에게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꽉 붙잡고 있다. 황소는 승려를 질질 끌고 마당을 가로지른다. 이때 승려의 무릎이 벗겨지고 두 귀에서는 피가 흐른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승려는 황소를 나무에 묶어둔다. 황소를 잡고 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황소의 등에 올라탄다. 드디어 주인이 되어 더 이상 희생자처럼 황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된 것이다. 승려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의 기법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다루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바로 지금 황소를 매두고 등 위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문제를 넘어서고 초월해서 간단히 문제를 지배하게 된다. 처음에는 다소 불쾌하게 여겨지겠지만 그저 기꺼이 경험하면 된다. 감각을 즉각 충족시켜주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사작용이 약해진다. 진실은 되게 놀랄 정도로 간단하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 회원들도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매일 첫 잔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술을 점점 멀리한다. 너무 간단해서 두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도 안 돼. 그건 나도 알겠다. 물론 두뇌는 이것을 알지만 우리의 자아는 모른다. 내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타당성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기 때문이다. 배고픈 느낌을 허용하고 허기와 함께하고 허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허기가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허기를 다루는 데는 보통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몇 년 동안 휴일마다 과식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면 이 기법을 다시 실천해 봐야 할 것이다. 마음은 물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사실 마음의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일단 이 기법을 실천하면 식사를 기다릴 때보다 먹는 행위 자체에서 식욕이 생겨난다. 허기나 식욕을 전혀 느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일단 먹기 시작하면 식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럴 때 먹는 즐거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나도 지금은 먹는 행위 자체를 전보다 더 즐긴다.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따라붙지 않는다.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살이 찌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없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오히려 음식을 더욱 잘 즐길 수 있다. 한입 베어무는 바로 그 순간 치즈 샌드위치를 즐기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치즈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한입 베어물면 바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을 내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즐거움은 증대시켜야 한다. 이 기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자신의 미학적 꿈에 부합하는 몸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한 자부심과 즐거움,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에서도 커다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허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능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못 타는 분들 계시죠. 저도 높이 올라가는 건 무서워서 잘 안 탔는데요. 그 두려운 느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하면서 타봤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팔과 다리들 같은 몸의 느낌부터 시작해서 몸 밖의 공기들이 살에 닿는 느낌들, 튀기는 물의 감촉들, 양 옆에 탄 사람들의 고함 소리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들, 하나씩 느끼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들이 마치 처음 느껴보는 것처럼 신선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떨쳐낼지 생각하느라 오직 두려움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재밌죠?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할 때는 오직 두려움만을 느꼈는데 두려움을 받아들이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던 그 공간에 그제야 원래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볼 감정들이 많다는 게 마치 아주 재밌는 만화책이 끝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